이번 주말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K-푸드 페어가 열립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개교 30주년 기금 모금 만찬회에 300여 명의 한인 인사가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 위원회의 항공 환불 요구가 거리 시위로 확산됩니다. 뉴욕시장 후보 모두가 이슬람교 명절에 공식 휴일을 지지하고 있어 설날에 대한 휴교 지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거주민 합계 적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농식품을 홍보 체험하는 K-푸드 페어가 열립니다. 이번 주 주말 이틀간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K-푸드 박람회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K-푸드 박람회. 한국의 전통식품과 건강식품, 음료업체 등 총 28개 업체가 미주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과 알로에, 라면은 물론 과자류, 고추장 같은 소스류 등 50여 가지 한국 농식품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본, 중국에 이은 한국산 농식품 수출 3위 국가로 올해는 1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화하는 행사, 그다음에 바이어화하는 행사를 동시에 미국 뉴욕과 LA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한국 식품이 사랑받고 식탁에 올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늘 열린 식전 행사에는 뉴욕 식품 관련업자 100여 명이 초대돼 한국 식품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막걸리 시음에는 처음으로 막걸리를 접해본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The makgeolli is really nice. It's really refreshing. It's a very light rice wine flavor. Not too aromatic, but upon the taste, it has almost an effervescence on the tongue, which I think is probably the fermentation. It's delicious. It's actually very, very good. It's very light. The taste is very clean and it's very smooth. I really enjoyed it actually. 내일과 모레 양일간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는 사물놀이 공연과 한복 체험, 태권도 시범 등 한국의 문화와 접목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각오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한국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기금 모금 만찬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 다른 3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찬에 300여 명의 한인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싸이의 최대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맞춰 신명나는 북 연주를 선보이는 아이들. 현란한 불빛 속에 힘찬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우리의 전통 민요. 모두들 뉴저지 한국학교 학생들입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자 시작된 뉴저지 한국학교.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다른 30년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늘 학교에서만 하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좀 좋은 자리에서 같이 저녁도 나누고 그동안 30년 동안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30년을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약속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만찬은 뉴욕 뉴저지에서 한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뉴저지 테너플라이 타운은 그동안 한국학교의 업적에 감사패를, 한국학교는 학생들의 리더십 교육에 도움을 준 시민참여센터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사무엘 토론토 대학 교수는 자녀의 성공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연설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요즘 TV나 신문 광고에서 김철원 로펌은 법원 판결로 해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광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철원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함승환 변호사가 자신이 새롭게 문을 연 로펌을 광고하면서 게재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김철원 로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함승환 변호사는 법원은 최근 김철원 로펌의 해체를 결정하고 함승환 변호사와 게리박 변호사가 서로의 장부를 정리, 각자 고객을 정리해 독립하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철원 로펌의 게리박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함승환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리박 변호사는 언론 광고를 통해 나가고 있는 법원 판결문에는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는 그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데 함승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e's referring to the order of the judge dated September 13th. There's nothing in here about the dissolution. Dissolution is denied. 또 박 변호사는 LA와 애틀란타, 시카고 등 전국적으로 김철원 로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김철원 로펌이 문을 닫는다는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함승환 변호사와 게리박 변호사는 분명 고인이 된 김철원 변호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김철원 로펌의 이름을 사용하느냐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며 싸우는 모습은 딱히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 요금 담합과 관련해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두 항공사를 상대로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배상금 신청을 돕는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어제 플러싱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낮 12시 맨해튼 32 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에서 두 항공사를 상대로 피켓 확성기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총영사관에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류재봉 범동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4번에 걸쳐 동포들의 뜻을 전달했으나 두 항공사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위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동포위원회는 대한항공 과거 이용객 탑승 기록 열람 승인과 배상 등을 기억합니다. 한편 한국 시민단체와 관공서에 의뢰해 한국에서도 두 항공사의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뉴욕시장 후보 모두가 이슬람교의 명절을 공식 휴일로 지정하는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휴교일이 2일 더 늘게 되고 대신 방학이 2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설날도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본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칠 민주공화 양당의 뉴욕시장 후보 모두가 이슬람교의 명절을 공립학교 공식 휴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명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아시아 국가의 설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민주당 시장 후보와 조셉 로타 공화당 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브루클린 컬럼버스 팍에서 열린 무슬림 아메리칸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슬람교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와 이드 알 피트르를 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력에 따라 뉴욕주 표준시험 일정과 겹치기도 해 학생들이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는 그간 이슬람 명절을 학교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인사회가 요구해온 설날처럼 다른 민족의 명절까지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단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홍보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일 수가 없는데요. 최근 핀란드에서는 과속운전으로 벌금 9만 5천 유로, 10만 달러짜리 티켓을 받은 예가 실제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과속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5개 보로에서 과속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736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퀸즈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 213건, 브루클린 113건, 맨해튼 97건, 스테튼 아일랜드 47건 순이었습니다. 속도 위반은 3에서 1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작게는 $90이지만 최대 $600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30%가량 줄어들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74명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과속 운전자 단속에 나섰으며 시 일원 14개 지역을 제한속도 20마일인 슬로우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 설치를 늘리는 등 과속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로싱 백구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588건의 과속 티켓이 발급됐는데 시 5개 보로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깐깐한 주로 알려진 뉴저지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꿨는데요. 서류 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5일 몽클레어 주립대학에서 열린 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평등 학비를 거론하며 서류 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 내 거주 학생이라도 서류 미비자일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세수가 증대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제안한 평등학비 적용 대상은 뉴저지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러거스 대학을 예로 들면 평등학비가 적용될 경우 타주 거주 학생은 27,523달러의 학비를 내야 하지만 뉴저지 거주 학생은 서류 미비자라도 13,499달러의 학비만 내면 됩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의 이번 입장 변경은 히스패닉계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뉴욕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탑 10 중에 4곳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순위에서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평균 주택가격은 486만 494달러로 나타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웨스트 빌리지는 462만 8,782달러로 6위, 트로이베커와 리들 이탈리를 포함한 지역이 461만 9,761달러로 7위, 소호가 421만 2,447달러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비치타운 사가포낙은 5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지난 16일 미국 내 22,000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평균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알토스 리서치와 주택가격 순위를 매긴 결과입니다. 지역별 주택가격 순위 탑10에서 캘리포니아주도 4개 지역이 포함됐고 나머지 한 곳은 뉴저지주 알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인은 순위에서 지난해 2위에서 8위로 밀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애서튼의 평균 주택가격은 670만 달러에 달하고 로스알토스 힐스가 540만 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두 지역은 올해 미국 내 지역별 주택가격 순위에서 1, 2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